안녕하세요. 일산차병원 암통합진료센터 혈액종양내과 전문의 현명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차병원 암통합진료센터 한방내과 전문의 고은주입니다. 이제 의사, 한의사 두 교수가 만나서 의학과 한의학 관점에서 유방암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여러 영양소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 교수님, 최근에 저희 유방암 환자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렇게 느끼는데요. 이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또 그러면서 임신도 늦어지고 또 수유를 안 하는 산모들도 좀 많아지면서 유방암 위험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아요. 유방암 환자에서는 만성질환이 많은데요. 특히 운동량이 감소하고 호르몬요법이나 입맛 변화가 있기 때문에 비만한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항암을 하시는 분들, 특히 시스플라틴이나 허셉틴 같은 항암제를 하고 나서는 고혈압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항암을 하거나 호르몬 치료, 스트레스, 인슐린 저항성의 영향을 받아서 당뇨가 생기는 분도 있고요. 특히 항호르몬제인 타목시펜과 고혈압이 동반되면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아로마타제 억제제라는 항호르몬제를 쓰는 경우에 고지혈증이 높아질 수 있고요, 위험이. 그리고 호르몬 억제제 복용으로 여성 호르몬의 뼈 보호 효과가 저하되면 골다공증이 생기곤 합니다. 그 외에도 빈혈과 부종, 피로와 통증 등 여러 가지 만성 질환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방암 환자들에게 약이 되는 음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흔히들 알고 있는 채소입니다. 채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채소 좋아하시나요? 저는 좋아하는 편에 속하는데요. 저도 채소를 열심히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채소 중에서도 효과적인 컬러푸드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당근이 있는데 저 어렸을 때 당근 먹으려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든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카레에 막 섞어서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당근에는 어떤 게 있나요?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있어요. 최근 한 20년간 관찰한 연구에서 체내 카로티노이드가 높을수록 유방암 발생 위험이 낮아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로티노이드가 우리 몸에 높은 농도로 유지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보통 떡잎이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자라서 십자가 채소라고 하는데 십자가 채소에는 엽산 성분이 많은데 이 엽산 성분은 일종의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B의 일부입니다. 특히 녹황색 채소가 많은데요. 브로콜리에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암 환자와 암 환자가 아닌 환자들을 비교한 연구를 저희가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한 1,500명 정도 되는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가 있었는데 이 대단한 연구에서 유방암의 재발률을 상당히 낮췄다고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저희 십자화과의 일종인 양배추에는 또 어떤 항암 성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성분이 있나요? 양배추에는 항암 성분으로 알려진 살포라판이랑 항산화 성분인 인돌, 그리고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K가 풍부한 식재료인데요. 이 양배추를 이용한 연구에 따르면 유방암 세포의 혈관 신생을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네요. 환자분들이 콩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환자분들 질문이 많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사실 대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답변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 유방암 환자분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저 콩은 먹어도 되나요? 저희 예를 들면 콩으로 두유를 이렇게 한 박스를 시켜놨는데 이거 다 먹어도 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콩에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성분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 호르몬 억제 치료를 받고 계신 유방암 환자분들께서 식물성 에스트로겐도 어떻게 보면 에스트로겐인데 이걸 먹어도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십니다. 세포 단위의 실험에서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암세포를 증식시킨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여러 가지 호르몬과 작용들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단편적인 것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요. 실제로는 콩을 많이 먹은 환자들이 더 유방암이 예방되고 재발이 억제된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콩이든 베리류든 지나치게 과하지 않게 드신다면 건강엔 지장이 없습니다. 비타민 D는 비타민이 아니라 호르몬으로 봐야 됩니다. 분자 구조도 그렇고 하는 일도 호르몬과 매우 유사한데요. 피부의 콜레스테롤이 햇빛의 자외선 한 250나노미터에서 350나노미터의
자외선 파장을 받으면 화학 반응에서 비타민 D가 형성됩니다. 이거를 비슷하게 바꿔놓은 것들이 저희가 먹는 영양제나 주사제제가 되겠는데요. 이 비타민 D는 항암 작용을 합니다. 암세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 뭐 조기 유방암이나 그리고 평소에 건강하신 분들도 계속 그런 나쁜 세포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암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요. 항염증 작용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비타민 D 농도랑 우리 몸의 체내의 일정 용량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칼슘하고 비타민 D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뼈 건강인데 혹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비타민 D는 이제 지용성 비타민의 한 종류인데요. 칼슘 대사를 조절을 해서 체내 칼슘 농도의 항상성이랑 뼈의 건강을 유지되는 데 관여를 합니다. 이제 유방암 환자분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저희가 여성 호르몬 억제제인 항에스트로겐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뼈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골다공증도 심해지는 분도 많고 그런 분들이 특히 칼슘하고 비타민 D를 계속 섭취를 해서 농도를 유지시켜 드려야 되는데 특히 이제 비타민 D가 낮은 분들은 더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음식은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연어 좋아하시나요? 연어요? 연어 좋아하죠. 저는 연어를 회 중에 제일 좋아하는데요. 아, 그러세요? 네. 연어나 그 등푸른 생선, 고등어 같은 것들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우유나 치즈, 계란 이런 거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비타민 D 하면은 햇볕이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비타민 D의 합성을 위해서는 좀 점심시간에 10분에서 15분 정도는 햇볕을 쬐면서 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불포화 지방산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지방이 탄소와 수소, 산소 이 세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탄소 주변에 수소가 보통 4개 정도 한 탄소당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4개가 아니라 그거보다 적게 있는 것을 저희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구분하면 저희가 상온에서 고체 형태로 있는 예를 들면 뭐 저희 육류에 나오는 기름 같은 그런 것들이 포화 지방산이고요. 그리고 상온에서 액체로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지방산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어 그리고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에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오메가3는 약으로 먹기보다는 그 생선으로 먹는 게 흡수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참깨와 들깨에도 오메가3 지방산으로 알려진 리놀렌산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참깨나 들깨를 많이 뿌려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메가3 하면은 호두가 떠오르는데요. 그렇죠. 식물유래 천연 오메가3 일종인 호두 안에는 알파 리놀렌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뭐 실험 연구에서는 헐투 양성 유방암 실험을 했었는데요. 생쥐 실험이긴 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유방암 초기 단계를 억제하는 결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피칸이나 호두, 아몬드 등의 견과류는 유방암을 예방하는 항산화 성분인 올레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올레산이 많이 든 견과류를 올리브 오일과 같이 먹었을 때 유방암이 걸릴 위험이 40% 정도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올리브유도 저희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된다고 하던데요. 유방암 환자에게 추천되는 이유가 있나요? 올리브유도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오레오칸탈이라는 항암 물질이 풍부해서 암세포의 사멸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올리브유를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올리브유는 발화점이 좀 낮아서 굽거나 튀길 때 쓰기보다는 샐러드에 그냥 생으로 뿌려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진리의 샐러드네요. 오메가3를 섭취할 때도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조류나 생선 같은 경우에는 좀 고온에서는 오메가3가 산화가 되고 산패가 되기 쉽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하면은 차라리 안 드시는 게 더 낫습니다. 생선 같은 거 할 때도 조류도 마찬가지고요. 네. 샐러드는 유방암에 매우 좋은 음식이죠? 하루에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입에 맞는 다양한 채소를 하루에 한 500g 정도 이상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양배추나 당근, 말씀드렸던 시금치나 이런 걸로 하면 어느 정도 될까요? 양배추로 치면 한 반 통 정도? 반통. 꽤 많네요. 네. 그리고 당근 한 2개 정도. 뭐 한 끼에 몰아서 먹는다기보다는 그냥 매 끼니에 조금씩 같이 드시면은 네,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음식이 좋다고 하면 그것만 드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뭐가 제일 좋다 이거 정답은 없어요. 뭐가 좋다고 해서 그 음식만 많이 드시기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적정량에 맞춰서 다양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어떤 음식이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콩이 좋다고 하니까 콩을 싹 갈아가지고 환으로 만들어서 하루에 뭐 몇십 개씩 섭취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과유불급이죠. 뭐든지 과유불급. 오늘은 유방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알아봤습니다. 네. 다음에도 이어서 유방암과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